R서포트는 원격 지원 및 원격 제어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2001년 11월 설립되었습니다. 2013년 12월에는 KB 글로벌 스타 게임 앤 앱스가 R서포트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R서포트로 변경하면서 현재의 R서포트가 되었습니다. 20년 6월 말 현재 자본금 변동사항입니다. 2014년 전환권 행사로 보통주가 138만 주 증가했습니다. 그 이후엔 자본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0년 6월 말 현재 미상환 전환사채나 신주 인권부 사채 등 잠재적 보통주 내역은 없습니다. 20년 6월 말 현재 최대 주주는 서형수 대표이사이고 29.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요 주주들이 28.5%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기 주식은 112만 주인 2.1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년 6월 말 현재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일본 법인과 중국 법인입니다. 일본 법인의 경우에는 2013년에 설립되었고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은 105억 원입니다. 중국 법인은 2009년에 설립되었는데 자산 총계가 6억 원 수준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합니다. R서포트의 주요 사업은 원격 지원 사업입니다. 원격 지원 사업은 물리적으로 떨어진 사람이나 장비에 연결하여 문제를 식별하고 처리하는 등의 서비스를 의미하고 이렇게 원격 제어, 원격 지원, 협업 등의 서비스로 세분화됩니다. 제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구현하는 서비스에 따라 리모트 뷰, 리모트 콜, 리모트 미팅으로 구분됩니다. R서포트는 설립 이래로 원격 지원 서비스만을 제공해 왔으며 국내와 일본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도 5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20년 반기 동안 주요 제품군별 매출액을 보면 원격 제어 제품인 리모트 뷰의 매출액이 156억 원 수준으로 전체 매출 비중의 6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격 지원 제품인 리모트 콜의 경우에는 3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제품의 비중의 합은 94.9%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품별 수출 내수 매출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제품의 수출과 내수의 비중이 40에서 50%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리모트 뷰 제품의 경우에는 거의 90% 수준의 매출이 수출에서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20년 반기 동안 전체적으로 수출 비중은 73.2%로 기록되었습니다. 20년 6월 말 현재 수주 잔액은 23억 5천만 원 수준인데 이 중 리모트 콜 제품군에는 전체의 84%에 달하는 19억 8천만 원 수준의 수주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0년 반기 말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계는 5.6% 감소했고 부채 총계는 20.3% 증가했습니다. 부채 증가 내역을 보면 유동부채가 52.8%나 증가했는데 이 중 미지급 비용과 단기 법인세 부채 등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단기 차입금은 없으며 비유동부채의 장기 차입금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무상태를 비율로 보면 유동비율과 부채 비율 모두 양호한 수준입니다. 2019년 말에는 지나치게 비율이 좋았었는데 조금씩 악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훌륭한 수준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고 2019년에는 전기에 비해 15.3%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5.9%에 그쳤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매년 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금융수익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금융수익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금융수익이 95억 원인데 이 중 파생상품 처분이익이 52억 원 수준 발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을 보면 2017년에는 15% 수준이었는데 2018년에 크게 증가해서 22%를 초과했고 2019년에는 20%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당기순이익률은 2017년부터 매년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년 상반기 포괄 손익계산서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1분기에 비해 100% 이상 성장한 모습이고 상반기 동안 전체적으로 258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15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 중 89% 수준이 2분기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년 상반기 실적을 19년 상반기와 비교해보면 실적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94% 성장한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273%나 성장했습니다. 20년 상반기에는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금융원가의 발생과 관계기업 투자주식 관련 손실 발생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익률 수준을 보면 20년 상반기에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44.5%를 기록하면서 전년도에 더 높았던 영업이익률 수준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원가의 내역을 보면 선물한 거래 및 옵션 투자 상품과 관련한 파생상품 처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0년 상반기 동안 관련 손실액은 211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위너스 자산운용에 투자한 니케이 지수 연동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서도 일부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실 내역을 보면 위너스 자산운용에 투자한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 손상차손을 인식한 것이 확인됩니다. 기초 투자주식 금액의 장부가액이 24억 원이었는데 전액을 지분법 손상으로 인식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주식 내역을 봐도 동일한 사항이 확인됩니다. 최초 투자 금액은 15억 원이었고 지분법 이익의 발생으로 장부가액이 24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20년 상반기에 전액을 손상 처리한 것입니다. KIFRS에 따르면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최초 인식 이후 발생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손실 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해당 손실 사건이 투자의 미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신뢰성 있게 확인되는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포함됩니다. 즉 관계기업에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이 발생해서 채무 불이행이나 연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거나 파산이나 재무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수 가능액은 각 기업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 주식의 회수 가능액은 이와 같이 해당 주식의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사용가치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거나 해당 관계기업으로부터 배당을 수취하거나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 회수할 수 있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여 측정합니다. 연구개발비 지출 내역입니다. 2018년과 2019년 모두 매출액 대비 20%를 초과하는 연구개발비를 지출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연구개발비를 이 정도 비율로 지출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20년 상반기에는 34억 원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했습니다. 검토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20년 상반기 동안 전체 매출에서 리모트 뷰 제품과 리모트 콜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94.9% 수준이었습니다. 이 중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리모트 뷰 제품의 수출 비중은 89.5%였으며 20년 상반기 전체 수출 비중은 73.2%였습니다. 알서포트의 매출 규모는 2017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20년 상반기 매출 규모는 258억 원으로 19년 상반기 대비 94% 수준 증가한 수치입니다. 20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 273% 수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은 무려 44.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파생상품 관련 금융원가의 발생과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으로 인해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고 당기 순이익률은 마이너스 29.4%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